자, 그래서 31장은 인덕터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인덕터와 관련된 식들이 하나가 있는데 다 거기서 나오는 다 똑같은 의미의 식이어가지고 그거를 한번 유도해 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게 된 거냐면 이렇게 솔레노이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있다. 근데 전압을 아직 인가하기 전이다. 그랬을 때 이제 세 가지를 볼 건데, 첫 번째가 스위치를 닫는 순간, 두 번째 스위치 유지, 세 번째 스위치를 여는 순간. 스위치를 닫는 순간에 그러면은 전류가 어떻게 흐르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그 닫는 순간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서 이런 코일을 하나 가져온다고 했을 때 그 코일에 대해서, 빨간색 코일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빨간색 코일도 어차피 이렇게 전류가 흐르겠죠? 이렇게. 근데 이제 스위치를 닫는 순간에 솔레노이드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력 선들이 갑자기 늘어나겠죠. 갑자기 늘어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자기력이 원래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잖아요. N에서 나와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이 갑자기 이렇게 생기니까 이 코일에 대해서는 그거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생기니까 N극이 이렇게 다가온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N극이 다가오니까 N극이 못 오도록 N극을 여기 만들고 S극을 여기 유도하겠죠. 그러면 전류 방향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압 전압원에 의해서 빨간색으로 전류가 만들어지는데 이거를 강제 전류라고 할게요. 이런 말은 없는데 이렇게 하면 이해할 수가 있어가지고, 강제 전류가 있고 그 작은 이 코일 내부에서 그거를 강제 전류를 방해하는 전류가 만들어지니까 이게 사실은 유도 전류가 되는 거죠. 이렇게 강제 전류를 방해함으로써 이렇게 자기장의 형태로 에너지를 저장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자기력 선의 변화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도 전류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그러면은 여기 뭐만 있겠어요? 여기는 강제 전류만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뭐 5A 이게 만약 전류원이라면 5A의 전류원을 넣어줬다면 5A가 처음에 흘러주는 게 당연하지만 유도 전류에 의해서 5A로 바로 전류가 오르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5A에 근접하게 전류가 오르게 된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당연히 이렇게 강제 전류가 흐르고 있겠죠. 여기서 이렇게 넘어온 거니까. 여기는 이제 자기장의 변화가 감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N극이 이렇게 멀어지니까, N극이 이렇게 자기 선속이 이렇게 멀어진 경우니까 N극을 잡아당기려면 S극이 있어야 되고 N극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유도 전류의 방향이 이 방향이 되겠죠. 이 방향. 그래서 그래프가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죠. 만약 T랑 전류 I라고 했을 때 이 전류원을 넣어줬다면 여기에 전류계를 넣고, 그래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전류가 오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르다가 이렇게 줄어든다. 이렇게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유도 기전력 언제였죠? 29장인가? 30장에서 배웠죠? 유도 기전력은 d파이 dt. 그래서 d dt가 되고 ba잖아요. 그쵸? 그리고 면적, 이게 솔레노이드 면적이니까 a가 변하지 않으니까 NA의 DT B. 근데 솔레노이드 자기장은 뭐였냐면 뮤제로의 단위 길이당 가문수의 전류였죠. 이거는 앙페르 법칙에서 구한 거고. 그래서 여기서 변하는 게 뭐가 있냐면 뮤제로는 상수고 가문수도 상수, 솔레노이드 길이도 상수. 그래서 다 앞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뮤제로의 N A N L DI DT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거를 상수로 다 묶어서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L DI DT. 그래서 어디까지 했냐면 여기까지 했고, 좀 복습을 하자면 저희가 배운 게 지금 저항, 커패시터, 인덕터 이렇게 배웠죠. 저항은 V는 IR 이거였고, Q는, 그러니까 커패시터는 Q는 CV가 있었죠. 커패시턴스는 QV. 그리고 인덕터는 방금 배운 게 이거 L은 마이너스 유도 기전력, 유도 기전력은 DI DT.
그래서 이거 식을 잘 보면은 저항은 이제 전류를 이제 방해하는 성분이잖아요. 그래서 전이 차가 나타날 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전류가 흐르니까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죠. 그리고 커패시터도 이렇게 하나 쌓이면 하나가 유도되고 쌓이고 유도되고, 그래서 이렇게 전기장이 만들어졌잖아요. 이게 Q라고 했을 때 이게 원인이죠. 그랬을 때 전이차가 나타난다, 결과고. 근데 얘는 인덕터는 이제 반대인데, 전류의 변화가 있을 때 유도 기전력이 만들어진다, 방해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배웠었고, 문제가 하나 풀 수 있는데, 길이가 L인 원통의 도선을 균일하게 n번 감은 솔레노이드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게 L이고 감수 N. 그 여기 소문자 N 있잖아요. 소문자 N은 단위 길이당 가문수예요. 단위 길이당 가문수. 그래서 1번이 자체 유도계수를 구하여라. 배운 공식에 의하면은 L은 유도기전력 DI dt 또는 그리고 이거 보면은 잘 보면은 유도기전력은 뭐로 바꿀 수 있었죠? 마이너스 n의 d파이 dt였죠? 그쵸? d파이 dt였고, 그래서 di dt니까 d dt를 날려버리면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면서 n파이 i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공식을 이용해서 n파이 i, 근데 파이가 면적 곱하기 자기장이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솔레노이드 자기장은 어떻게 됐었죠? 뮤 제로의 소문자 n의 i였죠. 그래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L은 셀프 인덕턴스 뮤 제로 n a n l 이 될 수도 있고, 요거를 소문자 n을 이용해서 n제곱의 l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게 부피니까 a랑 l이 a0의 부피의 n제곱,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유도계수 셀프 인덕턴스를 구한 다음에, 이게 초당 암페어잖아요. 초당 전류니까 di dt를 말하는 거죠. 이게 아까 뭐였죠? 마이너스 L의 유도기전력이었죠. 이거 유도기전력 이거 이용해서 구하라는 거죠. 자체 유도계수는 이걸로 구했고, di dt는 여기 있는 거죠.
2절에 있는 인덕터에 이제 전압원을 인가했을 때 전류에 대한 공식을 유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유도를 해볼게요. 충전하는 거죠, 인덕터를. 근데 사실은 원래 인덕터에 이렇게 있으면은 시간이 뭐 충분히 지난 지나면 그걸 뭐라 그러냐면 직류 정상 상태라 그러는데, 시간이 충분히 지나고 나면 직류 정상 상태에서 인덕터는 항상 쇼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쇼트고, 쇼트의 반대가 커패시터 같은 경우는 커패시터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직류 정상 상태에서 오픈이 되는 거예요. 오픈. 이게 개방, 한국말로 이게 탈락.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공식을 보면은 다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여기가 전위차 입실론으로 유지되고, 전압이 상승하고 하강하고 하강하고. 전류가 지금 이렇게 흐른다고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전압 하강, 전압 하강. 그러니까 전압원이 전압을 한번 탁 올려놓고 나서 저항에서 그러니까 전압이 하강하고 인덕터에서 전압이 하강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전압에 대해서 식을 세우면은 입실론만큼 전압이 상승하고 V는 IR에서 IR 해서 전압이 저항에서 하강하고, 그 다음에 DI, DT 이거만큼 하강하고. 그러니까 이게 전압 공식이잖아요, 인덕터에서.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여기서 가지고 온 거죠. 여기서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이게 0이 된다. 이거를 식을 입실론을 우항으로 옮기고 마이너스를 곱해주면은, 사실은 이게 시간에 대한 함수죠, 전류가. 그리고 L, DIT, DT가 입실론 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특성식으로 바꿔주면은 그냥 미분항이 없는 I는 상수 1로 바뀌는 거고, 얘는 특성식에서 S, 얘는 강제해에 의해서 0. 그래서 S는 마이너스 L분의 R이 돼서 전류 IT는 이무의 상수 K 2의 L분지 R T. 그래서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고유 응답. 그래서 이제 강제 응답은 직류 정상 상태에서 전류가 그러니까 시간이 무한대로 흐른 상태에서 전류는 뭐가 되냐면 그냥 저항에 흐르는 전류가 되겠죠. 그래서 시간이 많이 흐른 상태에서 이 회로는 어떻게 바뀌냐면 t가 무한대일 때 회로는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항만 달린 회로. 그래서 전류 I는 이거는 입실론분의 R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무한대로 보내면은 R분의
입실론이 되는 거고, 이게 강제응답이 되는 거고, 식을 다 합쳐주면 이제 이거 두 개를 더해주면 되는 거죠. IT는 보통 H라고 하는데, 이거 두 개 합치면은 이거에 T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전류 이게 0일 때 보통 인덕터에선 전류가 연속이 돼야 되거든요. 왜 연속이 되냐면 여기서 그래프를 보면은 0초에서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탁 튀는 건데, 전류가 보면은 여기서 인덕터에서는 항상 전류가 연속이어야 돼요. 인덕터는 전류가 연속이고 커패시터는 전압이 연속이다. 이것만 알면은 일반회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류가 0일 때, 시간이 0일 때 전류 값이 뭐냐, 그게 뭐냐면 0이에요. 전류가 0이에요. 왜냐면은 전류가 연속이라 그랬죠. 그래서 얘가 여기서 0이 되기 때문에 전류 I는 0이 된다. 그래서 K값이 마이너스 R분의 입실론이 되는 거고, 그래서 진짜 일반회는 마이너스 R분의 입실론 2의 1분의 RT 플러스 R분의 입실론 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걸 다시 정리해주면 1 빼기 2의, 그래서 시상수가 뭐냐면 여기서 시상수는 R분의 L이 되는 거죠. R분의 L이 돼서 시상수일 때 어떻게 되냐면 전류 I R분의 L은 시상수가 되는 거고, R분의 입실론의 1 빼기 2의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계산기로 보면은 어떤 숫자냐면 0.63이에요. 0.63. 그래서 한 63%, 63.2%의 그러니까 시상수만큼의 시간이 지나면 전류 최대가 얼마냐면 R분의 입실론이잖아요. 그쵸? 전류가 최대가 되면은 어떻게 되냐, 무한대일 텐데 R분의 입실론이니까 그거에 63.2%만큼이 전류가 오르게 된다. 시상수가 흐른 시점에서. 그런 의미가 있는 시간이다, 시상수는. 그 다음에 이제 방전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A에서 L이 직류 정상 상태가 되면 단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장의 형태로 에너지를 다 채우고 나면은 인덕터는 쇼트가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에너지가 인덕터에 다 충전이 된 상태에서 이제 저항하고 연결이 되니까 전류원의 형태로 전압원에 전류를 넣어줄 수 있는 거죠. 넣어주게 되는 거고, 그 인덕터에서
에너지를 공급하게 되고 R에서 그거를 소비한다. 그러니까 다시 세로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R, L.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이렇게 방전이 되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다시 0초라고 했을 때 전류가 연속이 돼야 되니까 인덕터에서는 0 마이너스랑 0이랑 0 플러스가 똑같아야 되겠죠. 근데 그 전류 값은 R분의 입실론이죠. 그쵸?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전류원이니까 전압원이라고 해도 상관없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전압을 상승시켜주고 다시 하강. 그래서 L에서 전압 상승, R에서 전압 하강. 그래서 입실론만큼 증가하고 저항은 V인 IR이니까 이만큼. 근데 L에서의 전압은 처음에 다시 이거라고 했잖아요. L에서의 전압. 그래서 다시 써주면 L, DI, DT. 근데 아까는 왜 마이너스냐면은 그 위에는 왜 마이너스냐면은 그건 이제 충전하는 과정이었고 이건 이제 방전하는 과정이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죠. IR은 제로. 그래서 특성식을 다시 쓰면은 S, R. 그래서 S는 R분의 1. 그래서 고유 응답은 어떤 임의의 상수 K에 가 되는 거고 암페어 K. 그러니까 또 강제 응답은 이건 진짜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항에서 에너지를 다 소비하고 나면은 뭐 전류원의 의미가 사라지는 거니까 저 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일반에는 K에 2에 LRT. 근데 0에서 전류는 뭐였죠? R분의 입실론이니까 K가 R분의 입실론. 그래서 IT는 R분의 입실론에 2에 마이너스 1분의 RT가 된다. 이게 방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렇게까지의 함수를 우리가 유도를 한 거고 이만큼 되는데 함수를 구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제 에너지 관점에서 보자는 건데 이게 전자 과목이다 보니까 이제 전자과의 관점보다는 물리적인 이게 물리 과목 아래에 있는 거니까 에너지 관점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그 식을 보면은 전압원에서 전압을 상승시켜주고 그만큼 저항에서 하강, 인덕터에서 하강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전류 I를 곱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 전체 개로 봤을 때 에너지는 전체 에너지는 개 안에서 에너지는 유지가 돼야 되니까 이게 전체 에너지죠. 왜냐면은 P는 VI니까 이 전력이죠. 그래서 이만큼이 유지돼야 된다. 이거는 저항에서 소비하는, 저항은 소비밖에 못하죠. 그리고 이거는 인덕터에 저장된 에너지. 그래서 인덕터에 저장된 에너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자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전력이 시간당 에너지잖아요. 초당 해줄 수 있는 일의 양이니까 du dt죠. 이게 에너지. 그래서 de dt. 그래서 이게 이제 에너지 변화율이니까 이게 뭐냐면 무슨 에너지죠? 인덕터에 저장된 에너지. 자세히 말하면 이게 에너지 변화죠. 그래서 DE LI, 이게 원래 DEDT죠. DI DT. 그래서 DT 날려버리고 DE 0초에서 전류 I LI DI 하면은 2분의 1의 LI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인덕턴스가 뭐였냐면 이제 이게 지금 그거죠. 저장된 에너지 공식을 지금 유도한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이거 보면은 인덕턴스가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죠. 부피 길이당 아니다. 길이당 가문 횟수. 그래서 뮤제로의 부피 길이당 가문 횟수 제곱의 I 제곱 해서 부피로 에너지를 나눠주면 뭐가 되죠? 에너지 밀도. 그래서 이게 뮤제로의 n제곱의 i제곱이 되는 거고, 근데 솔레노이드에 의한 전류가 어떻게 됐었냐면 뮤제로의 가문 횟수당 길이의 전류 i의 b였잖아요. 자기장이. 전류에 대해서 식을 다시 쓰면은 뮤제로의 n이 되니까 I 제곱 대신에 이거 넣어주면 B 제곱 뮤제로 제곱 n 제곱 약분 해주면 이 뮤제로의 B 제곱. 그래서 커패시터에 대해 저장된 에너지는 커패시터 CV 제곱이었죠. 그래서 에너지 밀도는 EC분의 Q 제곱이었던가 아마 그럴 거예요. 이거는 참고. 이거는 한 27장인가 해서 배웠던 것 같은데,
문제를 보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무슨 상황이냐면 충전하는 과정이니까 충전할 때의 시상수는 항상 R분의 L이었었나? R분의 L이니까 그냥 하면 되고, 그 다음에 B번 S2는 위치 A에 있고 여기에 있고 0초에서 S1을 닫는다. 이게 충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충전한 공식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충전할 때. 그래서 T가 0.2ms만큼 변했을 때 전류 크기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죠. 인덕터 양단의 전위차와 저항기 양단의 전위차. 다시 인덕터 양단의 전위차 이게 되는 거죠. 인덕터 양단 VL이 되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VLT. 이거랑 그 저항기 양단, 저항 양단의 전위차 VR 여기 전위차 말하는 거죠. 이걸 비교하라. 비교해봐라. 이거는 보면은 다시 이거 보면은 뭐 충전하는 상황을 말하는 건지 방전하는 상황을 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이 뭐냐면 전압 하강이기 때문에 전압 하강한 만큼 여기서 전압원에서 상승을 시켜야 되잖아요. VLT랑 VRT가 항상 입실론으로 유지가 돼야 된다라는 거. 근데 우리가 그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를 알 수 있죠.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 공식은 R분의 입실론에 1 빼기 2의 마이너스 T 타우 기 때문에 근데 이거 보면은 전류 I 미분하면은 그게 되는 거거든요.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를 알던 항상 커패시터든 인덕터든 전류식을 알고 있으면 전압식을 구할 수 있고 전압식을 알고 있으면 전류식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인덕터에서 지금 전류 I를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전압을 구하려면 전류 I를 미분하면 돼요. L 곱한 다음에. 그래서 L 곱하고 이렇게 하면 VLT가 되는 거죠. VLT가 된다. 그래서 미분해주면 이렇게 해주면 상수는 날라가고 2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뭐다? VLT다. 근데 VR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VR은 이거에 의해서 입실론에서 이만큼 빼주면 되죠. 그래서 T에 대한 식이 나온다. 이게 회로 이론이랑 이게 밀접한 과목이다 보니까 회로 이론을 알아야지만 문제 푸는데 수월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아마 그런 문제들은 아마 교수님들이 알아서 걸러내시고 아마 문제를 출제하시겠죠. 그리고 만약 낸다고 하더라도 뭐 이렇게 유도하는 과정에서 미분방정식을 푸는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교수님도 설명을 안 하실 거고 뭐 궁금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 뿐이고, 기말고사 범위에 보면은 중간고사보다 공식이 엄청 많이 나오기 때문에 외워야 되는 게 좀 많죠. 근데 그때마다 이걸 유도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책에 있는 파란색으로 체크 표시된 거는 뭐 무조건 외워야 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는 거. 짧은 시간 안에 고득점하는 방법은 그냥 문제에 쓰이는 공식만 외우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3번을 보면은 인덕터 내 에너지 변화. 그래서 문제를 읽어보면은 RL 회로에서 스위치 S2는 위치 A에 있고 S1이 충전했다가 이제 방전하는 거죠. 충전한 후에 방전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다시 전력이라는 것은 초당 해줄 수 있는 일의 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dEdt가 되는 거고, 그래서 문제를 다시 보면은 어떤 거냐면, 충전 직후에 인덕터에 저장된 에너지가 RL 회로는 이것만 말하는 거죠. 인덕터가 전류원의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뭐냐면 전류원이니까 인덕터가 소모한 에너지가 뭐냐면 저항에서 소비한 에너지와 같을 것이다. 근데
저항에서 소비한 에너지 RI 제곱이죠. 왜냐면은 V는 IR이고 P는 VI니까 V 대신에 IR을 넣어주면 I 제곱 R이죠. 그래서 R I 제곱이 된다. 근데 인덕터에서 이제 방전하는 거니까 방전할 때 인덕터에 근데 사실은 잠깐만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 I는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 왜 I 이거냐면은 문제에서 이렇게 써가지고 그런 거예요. 원래 이거 I는 원래 R분의 이플론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였나? 약간 아니구나. 그냥 R분의 이플론이죠. I는 2의 1분지 RT 이게 되는 거고. 그래서 아까 무슨 말을 하려고 했냐면 그 인덕터 그러니까 저항이 없어도 원래 인덕터에는 저항 성분이 있어요. 왜냐면 근데 반대로 커패시터에는 저항 성분이 없어요. 이게 그냥 소자의 특성인데 인덕터는 생긴 것만 봐도 어차피 저항 성분이 있을 것 같이 생겼죠. 근데 저항에서 소비한 에너지 그래서 전류 I 대신에 식을 넣어주면은 저항에서 이거 전류 I 대신에 이거 넣어준 거죠. 소비한 에너지는 뭐냐면 R 이거 다 제곱해 준 거죠. 2의 T 그리고 저항에서 소비한 에너지고 저항에서 소비한 에너지니까 이거를 뭐라 쓸 수 있죠? 전력이라고 할 수 있고 전력이라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 에너지를 구하려면은 이걸 다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거 하지 말고 여기 이거만 보면은 D2는 T를 넘겨주면은 DT가 되고 인테그럴을 씌워주면은 전체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에너지는 0에서 무한대까지죠. 시간이 밖으로 나와주고 상수들은 그래서 이거 적분해주면은 이거 미분한 걸 나눠주면 되는 거죠. 2에 0에서 무한대까지 0 넣으면 1 되고 무한대 넣으면 0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 R L 0 빼기 1 해서 마이너스가 떨어지고 L I 제곱이 되는 거죠. 다시 쓰면은
유도하는 게. 보면은 그냥 아까 이거 유도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아, 이게 아니구나. 아, 맞네요. 이거. 그리고 이제 4번. 4번이 이제 어떤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데, 이런 도선에 뭉툭한 도선이죠. 전류가 다시 그리면 이거를 잘 설명하려면은 이런 도선에 의해서 자기장이 어떻게 만들어지죠? 이런 컬의 형태로 만들어지잖아요. 이렇게 가까이서는 큰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멀리 갈수록 이렇게 크기가 작은 자기장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바깥에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전류를 흘려보내는 거죠. 그러면 얘에 의해서 바깥에 이런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질 테고, 결과적으로 이 방향의 자기장이랑 이 방향의 자기장이 상쇄돼서 바깥에는 자기장이 없게 되고 이 안쪽에만 얘에 의한 자기장만 남는 거죠. 이렇게 이런, 그러니까 다시 잘 그려보면은 자기장을 이렇게 된다. 자기장이 멀리 갈수록 작아지고 이런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이런 자기장. 그래서 이 동축 도선의 셀프 인덕턴스를 계산해라. 근데 아까 이거 뭐라 그랬었냐면 인덕턴스가 이거라 그랬죠. 근데 이게 한 번 감긴 거니까, 그래서 BA. 근데 이거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거 자속을 다 더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리면 그래서 이게 A, 이게 B라고 했을 때 이 공간에 이걸 DR이라고 하는 거죠. 미소 길이. 그리고 이게 길이가 이제 이만큼이 L이니까 파이는 인테그럴 BA의 코사인 세타인데 얘가 0도죠. 그래서 B의 A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도선 하나에 대한 자기장은 앙페르 법칙에서 배운 거가 있죠. 그래서 뮤제로 I의 2파이였고, 아니죠.
뮤제로 2파이에 r분의 i였고, 이거 면적,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왜 적분을 해나가는 거냐면, 여기서는 자기장이 크고 멀어질수록 자기장이 좀 작아지잖아요. 그쵸? 그걸 나타내 준 거고, 면적은 이만큼씩 더해 나가는 거죠. 그때 L은 변하지 않고 R만 변하는 거죠. 그래서 L, 이 면적은 LDR이 되는 거죠. 그래서 A에서부터 B까지. 그래서 계산해 주면은 파이가 뮤제로 2파이 ln에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걸 전류 i로 나눠주면 인덕턴스가 된다. ln 뮤제로 i의 2파이 ln 되고, 전류 i로 나눠주면 다시 뮤제로 2파이 ln에 이게 된다. 근데 유도기 전력 L의 DI, DT였으니까 유도기 전력까지 구하라고는 안 했는데, 구해보면은 뮤제로의 2파이 DT가 되는 거죠. 원래 여기까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다음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상호 유도계수. 원래는 이거 인덕턴스는 상호 유도계수랑 자기 셀프 인덕턴스를 더한 게 진짜 인덕턴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론을 설명을 하면은, 또 그림을 그려야죠. 여기에 이렇게 전압원을 있고, 여기에 코일을 2차 코일을 두는 거죠. 여기는 검류계를 두고, 이게 또 이제 케이스 스터디를 해야 되는데, 스위치를 닫는 순간 S를 닫은 채로 유지, 세 번째 여는 순간, 이렇게 나눠서 보면은 이제 닫는 순간에 전류가 오르겠죠. 이 방향으로 전류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이니까 전위 차이에서 전류가 흐르는 거겠죠. 그리고 뭐 자기장이 갑자기 이렇게 솔레노이드에서 이거 갑자기 이 방향으로 만드니까 이게 1차 코일이고 C1, C2죠. L이라 해야 되나? L1, 코일 1, 코일 2라고 했을 때 자기장이 갑자기 들어오니까 그거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류를 2차 코일을 만들겠죠. 그러면 N극이 갑자기 다가오니까
n극을 만들려고 전류가 이렇게 생기겠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 뭐 A, B라고 했을 때 전류의 방향은 A에서 검육에 B. 당연히 안 만들어지겠죠. 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반대로 스위치를 열면은 N극이 멀어지니까 S극을 만들기 위해서 빨간색으로 이 방향으로 전류를 만들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B에서 검육에 A로. 그래서 I2, 그러니까 유도 기전력 I2는 전류 1에 흐르는 건데 뭐냐면 M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류 1에 의해서 전류 1이 아니라 I1에 의해서 여기 I1에 의해서 여기에 기전력을 방해하는 방향이죠. 그래서 M2가 되는 거고, 반대로 얘는 M1, I2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에 봤더니 M1하고 M2가 차이가 없이 똑같다는 거예요. 네, 이게 M1하고 M2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책에도 나와 있죠. 상호유도 계수가. 그래서 책에 보면은 이들이 같음을 보일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뮤추얼 인덕턴스 공식을 보면은 N2에 이렇게 된다. 근데 보면은 M이 왜 똑같은지 책을 보면 이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문제 5번을 보면은 뭐를 구하냐면 상호 유도 계수를 구해봐라. 그래서 베이스, 이걸 베이스라고 하죠. 베이스 핸들, 여기 면적이라 했을 때 베이스에 의한 자기장은 뮤 제로에 n에 i가 되고, 뮤 제로 이건 뭐 L, 뭐 L이라 했을 때 L이라고 했나? L분의 NP 만큼 관계있다. 베이스만큼. 이제 전류 I는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죠. 되는 거고, 뮤추얼 인덕턴스는 핸들에 의한 기전력이고, DI, I는 뭐 이거죠. 베이스, DT.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었냐면 얘가 원인이다. 얘가 원인이고 그 결과 이게 나타나는 거다. 아까 했었죠? 전이차에 의해서 전류가 나타나고
그리고 전하량에 의해서 전이가 나타난다. 전이차가 생기는 거고, 얘는 반대로 이거에 의해서 기전력이 나타나는 거다. 그래서 이거 다시 써주면은 핸들의 감ging 그리고 손속은 똑같겠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거 다시 식을 써주면 뮤제로 면적 A 그래서 IP 그래서 약분 주면 뮤제로. 그래서 이거 계속 바뀌는 거기 때문에 뮤추얼 인덕턴스가 같을 수밖에 없다. M12, M21이랑 같을 수밖에 없다. 역으로 증명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LC 진동 회로, LC 회로 진동. 진동이니까 뭔가 각주파수가 나오겠죠. LC 진동. 뭐 영어로 뭐 탱크 서킷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또 나오는 거죠. 여기 있는 식은 다 외워야 된다. 뭐 안 외워도 되지만 뭐 나중에 뭐 회로 이론을 듣는 사람이 있다면 뭐 미리 외우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 상황을 보면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냐면 C를 먼저 충전을 시키는 거죠. C를 충전 시킨 다음에 스위칭 하는 거죠. 스위칭 B로 스위칭 하면은 어떤 회로가 되냐면 뭐 이런 회로 되는 거죠. 이런 회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전하들이 꽉 차 있는 거고, 이제 이렇게 전류를 흘려 보내겠죠. 여기를 뭐 VCT라고 하고 여기를 VLT라고 했을 때 전압원은 닿는 순간 0이라고 했을 때, 0초라 했을 때 이게 직렬도 되고 병렬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VC0은 VC가 되는 거고, 전류는 뭐 똑같겠지 당연히. 0은 이게 된다. 그래서 VC는 이 상태가 직류 정상 상태였다면 VC는 그러니까 이때의 VC 전압은, 이게 아까 오픈된다고 했었죠.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전압이랑 똑같겠죠. 입실론이 된다.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었냐면 Q는 CV잖아요. Q는 CV. 근데 이게 기전력이니까 C분의 Qmax가 된다. 그게 이 말이에요. 전하량 Q로 충전되어 있다. 그리고 이게 오픈되어 있으니까 전류는 0이 된다. 이게 되는 거고,
당연히 이거 연속성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이게 뭐 병렬 연결이니까 여기 전이차랑 여기 전이차랑 똑같겠죠. VLT, VCT. 그래서 VLT는 뭐냐면 이거죠. VLT 써주면은 L, DIT, DT가 되는 거고, VCT는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써주면 C분의 1에 인테그럴 T0에서 T, I 타우, D 타우. 그리고 VC에서 T0 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미분해주면 돼요. 얘가 지금 미분한 개수 차이가 두 개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2차 미방이라 그러고, L도 있고 C도 있고 이런 회로를 2차 회로라고 하는 거예요. 2차 미분 방정식은 안 배우니까 그러니까 교수님도 얼렁뚱땅으로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 한번 미분해주면 두 번 미분하게 되겠죠. D제곱 DT YT, 그리고 윗끝 빼기 아래끝이 되는 거죠. IT 빼기 C분의 1에 IT 제곱. 그래서 얘는 상수니까 얘는 상수죠. 얘는 그러니까 잘 보면은 얘가 사실은 이게 되는 거죠. 근데 상수는 미분하면 0 되는 거니까. 여기서 특성식을 뽑아내면 S제곱 S 빼기 0, S가 아니죠, 1이죠 그냥. 그래서 S제곱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LC분의 1이 된다. 이게 아니죠. S제곱은 LC분의 1이 되는 거고, S는 플러스 마이너스 LC가 된다. 특성근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이해를 구하면 임의 상수 K1에 2의 LC분의 T, K2T는 임의 상수 K2 빼기 LC분의 1T. 얘네 하나씩 이렇게 여기 넣어준 거죠. 이렇게 넣어준 거예요. 이게 일반 해를 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과정이라고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르는 상수가 두 개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해결하냐? 이걸로 해결하는 거죠. 먼저 전류 0초일 때 전류는 0이다. 0초일 때 전류는 0이다. 그래서 일단은 이 두 개 더해보면은
더하는 거죠. 원래 일반 해는. 그래서 i 0일 때 0이니까 k1 플러스 k2가 0이라는 식이 하나 나오는 거고, 또 이게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잖아요. 그래서 인덕터 전압을 구할 수 있는 거죠. VL은 L di dt, 여기서 가져온 거죠. 그래서 인덕터에 흐르는 인덕터 전압을 구하면 L ddt 이번에 플러스 K2 이거 미분해주면 L K1의 LC 미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0초 0 넣으면은 VL의 0은 얘네가 다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L, LC, K1, K2. 그래서 얘가 뭐가 되냐면 C분의 Qmax 라고 하지 말고 그냥 입실론이라고 할게요. 입실론 이라고 하면은 K1 빼기 K2는 L분의 입실론 이렇게 되는 거죠. 빨리 해야 되겠네. 그래서 이거를 해주면 K1 플러스 K2는 0이다. K1 빼기 K2는 이거를 더해줄게요. 이 K1은 이게 되는 거고, K1은 이 L분의 이렇게 된다. 반대로 K2는 마이너스 붙이는 거죠, 그냥. 이게 되는 거고. 그래서 IT를 잘 보면은 다시 그거 넣어주면은 얘네 상수들을 이 L분의 입실론 C 이렇게 된다. 근데 여기서 오일러 공식 이런 거 있었죠. 그래서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그냥 코사인 세타죠. 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 되는 거고, 이거 두 개를 빼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좌변은 이렇게 되고 2의 j 의 사인 세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식을 잘 조작을 하면은 이번에 C가 되는 거고, T 빼기 2의 마이너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2L의 LC 2J의 사인 LC분의 T, 위상이 0일 때 이 약분되고 LC L J 사인 세타. 그래서 T 앞에 붙은 게 앵귤러 프리퀀시죠. 근데 얘는 2파이 F니까 그래서 2파이에 이렇게 된다. 그래서 전류 I가 이렇게 된다. 그래서 5번을 보면은
이거 구한 거죠? 진동수. 그리고 최대값은 이게 최대값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게 이거니까 이거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오메가 q 맥스